한번 3, 2, 오늘의 자리는 1, go! 아중무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시간입니다. 각자의 생업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는데 검단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갖춰진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검단 주민분들과 많은 관계기관의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제실에 법제실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국회에서부터 검단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국회와 우리 검단의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는 아직 많이 멉니다. 그만큼 검단이 시작하고 출발하는 데 있어서 아직 우리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오늘의 자리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토론회 한 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의원실에서 주도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든 22만 검단 주민이 함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22만 검단 주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와 행정부와 인천시와 모든 많은 정부 기관까지 힘을 합쳐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오늘 정말 의미 있게 같이 해주신다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오늘 이 행사를 시작으로 많은 행사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얼마나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는지를 같이 지켜봐 주시고 같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실장 박철호입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모경종 의원님과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 토론회는 저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벗어나서 지역 현장을 찾아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 주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지역 현안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 각지를 방문하여 총 90회 정도 지역 현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아라뱃길 활성화를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그 이후 5년 만에 다시 이곳 인천 서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병호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시범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진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상대 홍보소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순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인 사회적 경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맡았는데 제가 축사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오늘 이 일로 새로운 시작이, 검단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7월 1일 개편되는 행정체제에서 검단구 획정안이 여기서 제대로 한번 논의되고 검단구가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명주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 가지고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검단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6년 7월 1일 정식으로 검단구가 개청이 됩니다. 근데 사실 26년 연초부터 이미 공무원분들은, 공직자들은 새로 마련된 임시청사에서 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단구 분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더 분구에 노력하고자 우리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무경준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정치인들은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구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이제 분구가 되고 난 후에 부족한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자족도시를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또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보다 더 좋은 검단, 더 살기 좋은 검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성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편 가서 행정 경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아마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서구에서 구청에 있는 피감기관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 의정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오늘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 얘기들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서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 듣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노물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저희는 함께 움직였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특성이 뭐냐면 지금 경기 남도하고 북도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의가 있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국회의원 입법,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님 국회의원님 입법으로 대부분 움직이려고 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정 입법으로 왔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은 애를 써주셨어요. 시장님도 물론이고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단구가 이렇게 2026년에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영종구하고 검단구, 그다음에 저희가 수건인 제물포구고 구 통합에 대해서 좀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서구 검단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제물포구가 굉장히 저희가 핫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행안부 직원들하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 행안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의 시도의 자치구를 봤을 때 제물포구 같은 사례들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도심이 있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각 지역마다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하기 좋은 시스템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제를 할 때 아마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구 조직 진단을 하고 있었어요. 서구 조직 진단을 했는데 제가 서구 조직 진단하는 팀한테 물어봤죠. 이쪽에서 행정 수요가 많이 드러나야 사실은 검단구가 독립을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나라고 했지만 여기 검단구 출장소 있잖아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만 여러 번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그때 91.8%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관심 있는 분들한테 요청을 했던 거였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인구라든지 이런 거 할당해서 했을 때도 역시 찬성이 82.4%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돼요. 여기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리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통합을 좋아하지. 그런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 방법으로는 지방 주도적 접근을 활용을 한다. 개편 방향으로는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경쟁성 확보 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보다도 지역이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하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 외에는, 보건소 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기초생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통합되는 데는 이게 굉장히 갈등의 요소들이 많은데, 분리가 되는 데는 이제 여기가 조금 덜하고요. 이제 도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은 조금 이제 통합해서 좀 그럴듯한 동주민센터가 있어서 그럴듯하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검단국제관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네, 시설 잘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검단구가 생기면, 바로 이거를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저는 검단에서 태어나서 자란 검단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검단을 잘 알고 그만큼 또 검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새로 생길 검단구의 행정구역 설정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된 검단구의 관할구역이 잘못됐으며 왜 잘못됐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와 환경종합연구단지가 분할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991년도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일종의 국가 차원의 보상책으로 2002년도에 행정부 환경부 산하 환경종합연구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지 내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한 환경 관련 전문 기관들과 각종 기업들이 약 2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도권 매립지 일대를 인천 우리나라 환경연구의 메카로 만든다는 도관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구와 서구가 나눠진다면 수도권 매립지는 검단에, 환경종합연구단지는 서구에 위치하게 됩니다. 매립지의 보상 차원으로 만들어진 환경종합연구단지는 온전히 서구에 위치하게 됩니다.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매립지는 검단구에 고용비료를 비롯한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연구단지는 서구에 각각 나눠집니다. 환경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매립지 일대를 우리나라 환경연구의 메카로 만든다는 조성 의도와 매립지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존재 이유에 따라 매립지와 같은 검단구에 위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홍근석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와서 토론하게 된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분구를 하게 돼서 이제 검단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좀 확충을 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자체 세입은 서구 쪽으로 좀 더 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입의 전체 규모는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이제 자체 세입은 서구 쪽으로 좀 더 간다고 이제 분석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근데 검단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 좀 증가할 거다라는 그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예측을 다시 한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구보다는 검단구가 좀 약간 자체 세입 측면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경계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저도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보진 않아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보고서 상에 있는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약간 그냥
비례 배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뭔가의 이런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서구보다는 검단구 쪽에 좀 자치세기, 지방세나 이런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좀 덜 가는 것처럼 좀 분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세출은 이제 검단구 쪽에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지금 분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단구는 서구보다 세입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반대로 써나가야 될 세출 부분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수도권 매립지의 보상 차원에서 생긴 환경연구단지 등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편익은 우리가 덜 누리게 되고, 비용은 앞으로 계속 몇십 년간 우리가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라는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교부세 관련해가지고도 정말 맹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 지점을 좀 개정하는 개정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보통교부세, 그냥 쉽게 말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돈으로 다 운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국민들의 세금을 받은 돈을 다시 지방으로 뿌려주는데, 이 뿌려주는 돈을 검단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천시가 받아서 그 부분을 내려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맹점들이 있죠. 인천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면 검단구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맹점들에 있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회법제실 이호연 법제관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경준 의원님과 앞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은 법률 제정에 따라 2군 8구에서 2군 9구로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많이 말씀 주셨듯이 서구와 서구로부터 분리되는 검단 구간 관할구역을 추가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이번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법률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역 변경 중 경계 변경에 대한 사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경상북도 군위군의 관할구역이 편입된 사례를 살펴보면, 경상북도에서는 군위군이 사라지고 대구광역시에는 군위군이 새로 설치된 사안이므로 이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의 관할구역이 중구와 미추홀구로 분리되어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단지의 관할구역을 중구에서 미추홀구로 편입한 사례는 단순히 경계만 변경된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관할구역 변경 중 경계 변경이 아닌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범위는 해당 지자체 의회와 그 상급 지자체 의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안 중 경계 변경에 대해서는 제6조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의 절차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행안부 장관은 그 사실을 널리 알린 후에 관계 지자체의 경계 변경 자율협의체 구성 운영을 요청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협의체 구성 운영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행안부 장관에게 알리고, 행안부 장관은 협의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관할구역 조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검단구와 서구 간의 관할구역을 추가 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를 법제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구와 검단구 간 관할구역 조정이 경계 변경인 관할구역 조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변경이 경계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석상 경계 변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합병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교적 소규모 구역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와 검단구 간 관할구역 변경은 자치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경계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 같습니다.
이 경우 경계 변경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입안하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실체적인 문제와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로 입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물포구, 영종구 및 검당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 이전으로 경계 변경 대상이 되는 검당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법률 시행을 사전에 고려하여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법률에서 정한 관할구역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경계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을 통한 경계 변경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법률 시행 이전의 현재로서는 그 입법 형식은 법률로 하고 시행 예정인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의 형태로 입안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와 검당구의 관할구역을 추가 조정하는 경우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는 세밀한 문제와 논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서구와 검당구 간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게 여기 다 아시겠지만 모모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희 선생님도 첫 번째 시간에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행정학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딱 두 글자 쓰시더라고요. 아트냐 사이언스냐. 근데 저는 사실 숫자를 굉장히 강박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저는 무조건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언론에 좀 있긴 있는데도 이렇게 행정구역이 이렇게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의원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법제처에서는 아직 이 법이 시행 중이니 사이언스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 의회라든지 이쪽에 뚝뚝가 적으니까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해서 법제처에서 이거를 이런 지금도 공항 터미널 이쪽이 오류동으로 지금 행정구역이 돼 있어요. 아직도 행정구역은. 그러니까 일부 소수 이렇게 개편되는 거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갖다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좀 철도를 경계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좀 이렇게 입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 문제점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 의미 있는 토론회를 바탕으로 제가 아까 처음 여는 말씀 드릴 때 마중물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되어 있는 점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는 잘못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다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게 이번 토론회의 의의가 될 것 같고요. 권고사항으로 해야 된다라고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네. 물론 영구적인 방안에서 행정개혁 재편에 대해서는 SOC 사업 내지는 기반시설하고는 상관은 없겠죠. 그죠? 연구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검단에 20년 살았고 오류동에 18년 살았고 지금 건너편에 이사해가지고 1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검단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요, 만일 행정구역을 좌표점으로 나눈다, 저희 검단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염 의원님 말씀대로 사이언스적인 측면으로 우리 검단은 10년 이내에 22만에서 3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도시를 지금 좌표점으로 나눈다?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검단 넘어오는 도로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은 12,000명이 살고 있는데 저희는 동사무소를 강 건너로 가야 됩니다. 불과 4km 가는데 30분 걸립니다.
단순하게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는 그냥 영구적인 측면, 이거는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세요. 강화도 인구 7만입니다. 다리 3개입니다. 영종도 인구 12만입니다. 다리 2개입니다. 10차선, 8차선. 우리 검단구는요, 우리 세 분 의원님들 검단 오실 때 검단이라는 지명 보고 오셨어요? 아니요. 강화도라는 지명 보고 아마 청라시 나오셨을 거예요. 주민들의 입장이 아닌 행정적인 측면에서 좌표점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순학 의원님 의견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지하는 것은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여기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요, 여기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냥 뽑은 거 아니에요. 저희 손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 의원님 의견들이 저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그냥 좌표점으로 나누고 행정구역 SOC 사업은 관여가 없습니다. 저희 검단의 누명 중에 가장 창피한 게요, 제가 오리동에도 살았지만 저 있는 동안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갑니다. 저는 검단구가 앞으로 30만이 넘는 대도시로 탈바꿈하리라고 기대하고 싶고, 그래서 아직도 검단에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단순히 영구적으로만 접근해 주시면 안 되고요. 실제 사는 사람들 의견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지고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을 나름 대표한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아주는 사람으로서 행정체제 개편하고 SOC는 연결돼 있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서구 구민의 날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자식을 독립시켜 놓고, 자, 2026년 7월 1일부터 나가 살아. 너 밖에 살아. 너 이제 살 수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내팽겨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기 전에 얘가 나가서 밥은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자산은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독립해서 나간 이후에도 냉장고에 반찬은 있나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좀 그렇게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SOC, 우리는 흔히만 앵커 시설이 너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계획 자체도 지금 막 뒤죽박죽 되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그거 가지고도 여기 있는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너프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온라인에 있으실 수 있으니까, 검암 로얄 프로지오라는 아파트는 아라뱃길 북쪽에 있고 현재는 검암경서동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단과 정체성을 함께하고 있고 생활권이 우리 검단이고, 오리황길동에 18년 사시고 20여년간 우리 검단에 함께 하셨다 했잖아요. 그만큼 검암 로얄 검노풀뿐만 아니라 검단 신도시에 입주하신 우리 검신총회에서 회장님도 오셨지만 검단이 좋아서, 검단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니, 여기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설이 없어? 이거 2년 후에 우리 독립한다는데 그때까지 지어지기는 해? 계획은 있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앞에 있는 구의원님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검단에 축이 되어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말씀해주신 것 이상으로 준비를 잘하도록 싸워내겠습니다.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김이인우라고 합니다. 여기 400명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직원은 지금 574명 되어 있고, 비정규직 인원을 포함하면 제가 7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검단에는 8개 사업장이 있고 210명이 되는 직원들이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검단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위하여 저희가 높은 서비스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데, 26년 7월 1일자로다가 분구가 된 시점에 예산 이야기로다가 출연과 출자가 좀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지방 공기업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시기와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저희 같은 회사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런 검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서구시설관리공단과 분리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사업장과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서구와 검단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시기가 궁금하고요. 언제쯤 돼야지만 예산이 확충이 되어서 검단구의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지방공기업이 마련이 돼서 좀 진행이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청사 위치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것들은 추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청사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고요.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공무추진단을 통해서 아마 나아가는 모습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너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을 어디로 이제 오릴동 그쪽으로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아라뱃길을 선을 그을 것이냐 이게 아마 핵심인데 이제 우리 이순아 의원님도 반드시 정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구청에서 법률로 제정할 때에 왜 이렇게 그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그 사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한쪽으로만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어서 돼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왜 저쪽에서는 그렇게 그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와 어떤 그런 것이 없이 토론을 자꾸 듣기만 하니까 좀 그러는데 우리 이순아 의원님이나 또 다른 분들께서 왜 저쪽에서 그렇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서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우리 인천 아까 우리 서구 의원 이영철 의원님이 답변을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입니다.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서구안은 아라뱃길 아니었고 인천시안은 최초의 그 고속도로 기준으로 출도 기준으로 잘랐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왜 아라뱃길 안으로 됐냐 말씀드리면 저희 그 분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시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구의회에 저희 20명의 의원 중 6명이 검단구 의원이고 14명이 서구 의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 검단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항철도라든지 도로 기준으로 잘리는 게 가장 이점이 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서구에 뭐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구의원도 계신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그렇게 자르게 되면 지금 검안경서동에 앞서 얘기하셨던 노알파크 크루지오라는 곳이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 강물 이쪽에 근데 거기가 검암인데 거기를 검단에서 뛰어가면서 오류환길동까지 다 가져가는 거는 조금 측면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지역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의 입장이 있고 서구원들도 입장이 있어서 저희 6명의 검단구 여야원들이 일단 분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을 했고 분구가 돼야 되는 게 가장 당위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분구를 할 수 있게 타협안을 조정했었습니다. 근데 타협안이 중간에 대안으로 나온 강월 기준으로 자르다가 공단 있는 쪽을 이빨 빠진 것처럼 가져가는 대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다양한 곳은 이빨 빠지듯이 가져가는 게 조금 경계 부분에서 보기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분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라뱃길로 잘렸고 물론 산맥이나 강물 기준으로 잘리는 것도 분구에서 이제 가장 기준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나눠진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서구 의원과 검단 의원의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잘린 이유는 이렇게 됐다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했듯이 잘못된 것은 우리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견과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검단 주민의 지역 정서와 역사성 이런 문화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그 검단구에 대한 경계선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우리 이제 새로 신설되는 검단도 저기가 오류동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아라뱃길에서 끊어지느냐 이제 그 부분이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근데 성원수원 특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학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검단 구민이 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적응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심도 깊게 토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어야지 오늘의 이 토론회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지역에 다니면서 동별로든 사람이 모인 곳이든 제가 오늘 발제했던 것들을 설명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오경정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거는 4월달에 말씀드렸고 6월달에 제가 전체 PPT 자료를 해서 오경정 의원님께 드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서 뛰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분구 자체를 동별이 아닌 아라뱃길 기준으로 분구를 한다고 하면은 둑실동도 검단으로 와야 되지 않나. 일단 그렇죠. 아라뱃길 그 부분도 검단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는 또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종도 같이 분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단이랑 영종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아무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 없이 분구를 해놓는 경우가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3페이지 보면은 재정 자립 역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대1로 나눈 거거든요. 검단에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데 자체 수입이 어떻게 1000억이나 나옵니까? 이거는 정말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남편 아래쪽에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라뱃길의 북쪽이긴 하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아라뱃길로 자를 거면 둑실동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해주셨고, 두 번째는 기반 시설 없이 분구하는 게 맞냐 도대체.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이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똑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63페이지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63페이지 자료가 우리 홍근석 연구위원님의 발표 자료인데 그거를 인용한 것이 인천연구원의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선희 연구원님 다시 한번 마이크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단구를 분구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계양구까지 끌어들이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답변이고요. 1번은. 네, 그거는 앞으로 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아라뱃길하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 얘기하셨지만 구역 경계 규범은 검단구가 좀 생기면 좀 더 쉬워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기반시설은 도시에 다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을 할 때 기반시설을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저희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검단구가 되기 이전, 검단구가 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시세고 재산세는 이제 구세입니다. 구세인데 이제 자료들이 지금 이제 서구의 구입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동별로 따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대부분 여러분은 이쪽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는 서구 국민이세요. 서구 국민이세요, 여러분들. 예, 그거를 인구로 좀 잘라져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법제실에서 나와주신 만큼, 법제관리님 만큼 실제로 이걸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현실화시키려면 무엇을 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재 법 해석을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검단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단구가 설치되는 그 법 자체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검단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거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무슨 경계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의 형태로 입안하는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9세대 약 6만 명의 주민이 새로 입주할 그런 거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검단구가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그런 검단구를 준비하는 시작점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로운 100년 검단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단에서 태어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그런 검단 시대를 열어가는데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에서 좋은 내용들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검단구 하면 화이팅! 자, 우리 검단구! 화이팅! 다시 한번 크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검단구! 화이팅!